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통 방식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요즘 가장 효과적인 소통 방식으로 소개되는 코칭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코칭학과 디렉터시면서 글로벌 멘토 코칭협회 국제대표를 맡고 계시는 피터정 교수님, 그리고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코칭학과에서 코칭학을 이수하여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최성영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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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모시고 코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우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제 옆에 계신 교수님부터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코칭학을 디렉터 즉 학과장이죠. 네, 맡고 있는 피터정 교수라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코칭 스쿨 학교 GCLA 글로벌 코칭 리더십 어소시에이션의 국제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최 코치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전문 코칭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최성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코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듣고 계시는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상담은 많이 들어봤거든요. 예. 근데 코칭은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코칭은 이런 거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수님? 실은 저희가 모두들 저도 그렇고 실은 상담의 시대에 쭉 살아왔어요. 저희가요. 예. 상담은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군인들이 상처를 입고 특히 우울증이죠. 거기 빠져 있었을 때 급작스럽게 발달하기 시작한 학문인데 아마도 이게 보통 1차,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한다면 아마 그게 3차 산업혁명 시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학이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가장 활발하게 쓰였던 어떤 기법, 도구였습니다. 예. 심리 도구였는데 코칭은 아마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적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시대마다 조금은 다른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코칭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산업혁명처럼 어떤 창의성을 가져다 준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꺼내줄 수 있는 것 이런 어떤 독특한 지금 융합의 방법이 지금 가장 요구되는 지금 시기인데 이런 4차 산업혁명 때 가장 탁월한 게 지금 코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은 오늘로 시작해가지고 과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떠한 쓴뿌리를 캐내는 작업. 그리고 딱 나오면은 심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코칭은 오늘에서 과거로 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오늘에서 미래로 건너뛰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그 미래를 그래서 코칭이 다 끝난 뒤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런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면서 긍정과 그리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한 그가 그러한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말 독특한 리더십의 한 도구입니다.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과거의 상처, 아픔, 쓴뿌리 그걸 돌아가서 좀 케어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런 개념이라면 코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미래로 더 발전지향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래지향적이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상담은 조금 이렇게 좀 스피드가 좀 이렇게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코칭은 한 턴만 보통 저희가 할 때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50분 이렇게 또 그 이상도 하긴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20분만 해도 그냥 어떤 목표가 성취되거나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경향이 확 나타날 수 있는 게 속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코칭 지금 오늘 제목 보면 코칭 리더십 훈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코칭에 왜 리더십이란 단어가 붙는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리더십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리더십 하면 이걸 영향력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이 가는데 상담 같은 경우는 그 치유나 우울증이죠. 예, 우울증 치유 이제 그쪽에 이제 중심을 두는 경우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답을 전혀 몰랐을 때 컨설팅 회사에 찾아가면 하나의 커다란 청사진을 그려주거든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컨설팅.
그런데 코칭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는 꺼냈을 수도 없고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물을 보통 상상하시면 돼요. 우물이요? 예. 저 우물 저 아래에 있는데 그 아래에 또 물이란 게 있는데 그걸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물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펌프질을 좀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럼 펌프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은 그 물이 한꺼번에 확 올라올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마중물이라고 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흘러주는 바가지로 이렇게 흘러주잖아요. 예. 그랬을 때 코칭이 그런 역할을 한다. 코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해줬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그 은혜 또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잠재력 그것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은 그렇게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만이 그가 가진 것을 그 잠재력을 꺼내서 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티칭, 컨설팅, 다음 멘토링 이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게 리더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물에 있어서 우물물을 퍼오를 때 마중물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민 1세대 분들은 지금 쏙 이해가 됐을 텐데 2세대나 1.5세대 마중물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칭이라는 게 우리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교회나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실은 지난 3년간의 팬데믹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네네. 그 당시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각 나라마다 있는데 강력한 곳에서는 그냥 집 안에만 있게 딱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때는 시기적으로는 본인들에게 안 좋고 건강적으로도 이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읽어왔던 선교나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그분들의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수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선사하셨는데 선물로서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사역에 지치고 선교 활동에 지쳤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이 코칭이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러 가지 능력들 아니면 그런 은사들 아니면 선물 그 보따리들을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코칭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볼 수 있는. 예. 지금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지금 계속 한 말씀도 안 하신 우리 최 코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최성현 코치님께서는 어떻게 또 코칭을 공부하시게 되셨나요? 네. 저도 코칭을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제 한국으로 청빙되셔서 나가셨는데 그분을 우연히 한국에서 뵀어요. 근데 요새는 한국에 이 코칭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대세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사역에 이 크리스찬 코칭을 함께 접목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배우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 코칭이라는 단어가 너무 근사하게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코칭이 미국에 들어오면 진짜 공부해보고 싶다. 막 이런 간절한 생각이 있었는데 때마침 미주 장로회 신학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코칭이. 그래서 이 장로회 신학교는 저희 KPCA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의 그 학교로서 저희가 예전부터 오래 알고 있었고 믿을 만한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여기서 바로 공부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애교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네. 지금 코칭도 홍보하면서 학교도 홍보를 하면서 아주 좋습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코칭 협회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합창단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계신 분들 컬러가 다 한 색깔이에요. 엄청 열정적이고 뜨겁고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뭐지? 이러면서 매의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다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코칭 업계는 뭐지? 참 흥미로운데 그게 벌써 7년 전 얘기입니다. 이 코칭이 이제 앞으로는 대세가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우리 최성현 코치님 이렇게 코칭을 공부하시고 나서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코칭을 이제 공부하고 접하면서 제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셀프 코칭으로 이제 자아 성찰을 하게 되고 제 안에 인식이 변화되고 좀 패러다임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쉽게는 가정에서 저도 어렸을 때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고 자라질 못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우리 아이들을 칭찬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잘했고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한 가지가 먼저 보여서 그거를 먼저 언급하는 칭찬보다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약간 이런 좀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인데 이 칭찬에 좀 인색하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는지 잘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 코칭을 배워보니까 이 코칭은 이 긍정의 꽃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아이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질문을 함으로써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파트너 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이런 역할을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아이가 이제 조금 많이 컸지만 그래도 많이 안아주고 칭찬해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에서는 교회에서 저도 이제 리더나 어떤 이렇게 역할을 맡았을 때 이 사역이 먼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역보단 사람이 먼저 보이고 이 사람에 집중하게 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찬 코칭은 그 안에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영적으로도 더 깊이가 있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되는 말씀이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코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 위해 택하신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되게 공감하면서 지금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나 아이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칭찬이 인색한 시대를 살았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칭찬을 잘 못 받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자녀한테 칭찬에 인색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최성현 코치님께서는 이 코칭을 배우고 나서 아이들을 칭찬하는 엄마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또 남의 집 아이는 칭찬이 쉬운데 또 우리 집 아이는 칭찬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 이게 함정인 것 같습니다. 네.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코칭학과 벌써 2년 됐는데요. 이 코칭학과의 강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저희 학교는 일단 그 블렌디드 방식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 진행되면서 저희가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도 교수님과 학우들이 쌍방향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학생 처장님, 다른 처장님들, 그리고 디렉터 교수님들, 총장님들 모든 분들이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건 저희 학우들인데요. 저희 학우들은 진짜 세계 곳곳에서 이게 숨어있는 원석 같은 분들이세요. 제가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그 각각의 색깔대로 아름답고 빛나는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미주 장신대에 모여서 이제는 보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좀 하나의 멋지고 빛나는 목걸이로 꿰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우들하고는 진짜 평생 함께하고 싶은 동역자 친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저희 학과가 이제 개설된 지 2년밖에 안 돼서 조금 시행착오도 겪고 있긴 하는데 우리 학우들하고 교수님들이 한 마음을 합쳐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길이 없는 어떤 광야에 길을 만들고 그다음에 물이 없는 사막에 물길을 내는 그런 과정 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 코칭학과를 개설하시고 저희 학우들을 함께 만나게 하신 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학과와 우리 학우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 저는 되게 그 부분에 기대가 큽니다. 네.
제대로 나오셨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저런 분을 일부러 뽑으셨나 봐요. 오늘 위해서. 이 미주 장로의 신학대학교 분들은 나오시면 굉장히 애교심들이 많다. 학교를 정말 사랑하시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자랑과 또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 자랑을 참 많이 하셨는데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석들이 모여서 열심히 학업을 수행하다 보면 보석들이 되어 있고 학업을 마칠 때에는 근사한 목걸이라는 결과물로 나온다. 그 말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 이제 또 예, 제가 한번 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제가 또 조사를 열심히 하거든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시고 이쪽 코칭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저는 실은 한국에 계신 코치님들하고는 별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코칭을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아, 네네. 예, 2006년도, 7년도 가장 이렇게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코칭을 공부하게 됐는데 그래서 외국인들하고 했을 때는 실은 영어로 수업했기 때문에 프랙티스 할 때도 실은 영어로 해야 됐어요. 그걸. 그래서 정말 저는 좀 어려웠죠. 그 당시에는 아주 유창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도 그때 코칭이 거의 시작됐던 한 몇 년째였어요. 2003년부터 한국에서 코칭이 시작됐었는데 근데 이제 한국 분들하고 지금도 잘 몰라요. 저는 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코칭을 다 공부하고 나서 2007년도부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오리건주하고 있는 그곳에 세미나리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곳에서 코칭을 처음으로 딱 만났는데 막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처음에 쓰신 게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대상 그리고 선교지 저희 본부가 필리핀에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쪽에 가서 저희 한국인 선교사들 먼저 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밴쿠버로 이민을 가면서 예, 이제 밴쿠버 지역에서 여기 이제 목회자들인가 교회 다음에 그곳에 크리스찬들을 훈련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팬데믹이 왔어요. 예, 근데 저희는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줌을 좀 사용했었거든요. 예, 근데 오자마자 그래서 전 세계 선교사를 살리러 가자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줌을 열어가지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버디 코칭 스쿨을 했었습니다. 이 버디 코칭 스쿨이라는 것이 선교사들을 친구처럼 예, 그들은 진짜 그때 위로가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코칭에 맞추어서 코칭의 긍정성이나 정직성 또는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 더 있다면은 그들 친구로 받아줄 수 있는 거. 그래서 힘들고 지친 선교사를 우리가 친구처럼 다시 한 번 더 세우러 가자 해서 그렇게 줌으로 그분들을 세우러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한 200명 가까이의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훈련하고 제가 무료로 했었어요. 지금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그 금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다들 3년간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은 팬데믹이 끝났을 때 당신은 어떤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어떤 그 첫걸음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들어온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한 발 더 앞으로 가게 만들어줬죠. 수많은 질문들은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질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탁월성은 바로 경청에 뛰어났던 점. 그래서 12살밖에 안 된 그 소년이 그 어른들 같이 아주 어려운 그 회당에서 자연스럽게 경청에 뛰어나서 그러한 어떤 이렇게 토론에서 아주 활발하게 참여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났을 때 너무나도 탁월한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피드백이 그 뒤에 이어지죠.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것에 제가 매료가 돼가지고 예, 크리스찬 코칭 쪽으로만 조금 달려갔어요. 그래서 아마 크리스찬 코칭에서는 저희 단체인 GCLA 또 지금 크리스찬 성지로 곧 불리게 될 우리 미주 장신대학교 그리고 있는 저도 이제 크리스찬 코칭 쪽에서는 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팬데믹 기간에 지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줌을 통해서 이 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예. 희망을 줄 수 있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또 다시금 앞을 기대하면서 꿈꾸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조사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전에 책이 하나 나왔다고요. 그 정말 예, 일주일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근데 아직 지금 배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금 오고 있을 거예요. 실은. 근데 벌써 그 소식까지도 감사합니다. 책 이름은 저희가 코칭 선교사예요. 놀라운 선교사죠. 실은. 왜냐하면은 저희 현재 우리 보통 우리 선교를 딱 나눌 때는 1차, 2차, 3차 그런 이렇게 어떤 선교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해양 선교라 그래가지고요. 어느 나라를 실은 공략한다던가 갔을 때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에 또 상권을 쥐고 딱 들어갔을 때 곧바로 뒤이어서 복음 들고 선교사들이 달려갔어요. 그래서 해양 선교가 이루어지고 해양 선교에서 이번에는 내륙으로 들어갔지 깊숙하게 2차 선교.
선교. 그러면서 그 내륙 다 가다 보니까 이제는 오지로 가야겠다 해서 3차 선교가 됐었어요. 자, 그럼 오지 다음에 어디로 갈까? 딱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는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문만 열면 그곳이 바로 지금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 심장들이 선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선교지를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선교사들을 누가 담당할까? 지금 오지에 가 있는 다른 내륙에 가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하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들은 실전으로 그분들이 뛰는 외국 지역이죠. 실은요. 탐락권에 가 계신 거고 그렇다면은 한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국에도 청년들이 중고생들이 지금 선교지라 그럽니다. 놀랍게도.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지금 교회가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했을 때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선교사가 있어야겠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듯이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선교사를 파송한다면 근데 어떤 형태로 할까? 이것이 바로 4세대 선교사다 그런 거죠. 이 4세대 선교사는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걸맞는 어떤 선교사라면 어떤 유형일까 하면은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대화력이 탁월한 사람들 예, 그리고 긍정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가 한국 같은 경우만 해도 격려의 문화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발달됐거든요. 예. 근데 교회가 지금 못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 격려의 문화를. 교회 가면 격려받고 칭찬받고 응원받으면서 한 단계 더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교회가 못 전해주는데 사회는 지금 그걸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사회를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코칭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칭의 탁월한 문화들이 있는데 그 문화들을 통하여서 예, 지금 복음의 밭이 지금 쫙 지금 추수의 밭이 지금 널려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칭 선교사가 그 긍정의 마인드로 탁월한 대화력으로 예, 그들이 충분히 그들을 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칭 선교사는 한 3년 반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책으로 나오고 훈련까지 다 마무리되고 지금 곧 훈련 시작됩니다. 선교적 흐름을 쫙 훑어주셨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그리고 현재 4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선교사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서로를 좀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또 사회에 나와서 본인이 있는 일터나 일상이나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올리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은 예, 저희가 교회가 정말로 교회 음악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CCM이라고. 근데 어느 순간 그 CCM이 다들 이렇게 지금 사그러지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근데 그 전에는 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11월 말이 되면 또 12월 초가 되면 크리스마스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캐롤이 거리에 퍼지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마저도 그 음악을 들으면 왠지 교회 문을 두드리고 싶고 들뜨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선물을 가지고서 크리스마스 선물 사서 자녀들이 갖다 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들이 다들 예, 다 지금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교회 문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저는 코칭의 문화도 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코칭의 그 긍정이라든가 격려, 지지의 문화가 다시 말해서 격려와 감사의 문화 또 은혜의 문화가 가득 찬 것이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이렇게 통해서 한 번 더 나왔을 때 충분하게 저희가 이 세상을 다시 아우르고 복음이 다시 한 번 전파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코치님 학교와 관련된 또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일단 먼저 저희 학과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한 가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과제로 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수님과 8명의 학우들이 사례로 보는 크리스찬 퍼실리테이션이란 책을 지금 이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올 연말에 저희가 이제 책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금요일 날 모레죠. 내일 모레 12월 1일 저희 디렉터 교수님께서 웨이크업 드보라라는 주제로 퍼플 코칭 리더십 세미나를 하시는데요. 대상은 여성들이고 시간은 미서부 시간으로 4시입니다. 줌 아이디 넘버는 626-756-18002니까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학기 2024년도 봄학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학 설명회가 있는데요. 입학 설명회 날짜는 12월 15일 미서부 시간
4시가 1차이고요. 그리고 2024년 1월 5일 서부시간 10시가 2차입니다. 이때 줌 아이디는 아까와 동일하고 616-756-1800이고요. 2024년 개강일은 1월 22일 월요일로 되겠습니다. 입학 설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이 처음 이제 내년에 신설되는데요. 그 관련된 입학 설명회는 12월 16일 토요일 미서부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 박사과정은 상담과 코칭과 영성을 통합한 새로운 통정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ptsa.edu 웹사이트에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우리 코치님이 정말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예.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벌써요? 시간 빨리 가죠. 아쉽습니다. 네, 아쉽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비전을 나눠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삭개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삭개오의 본래의 뜻이 순결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느 누구도 그를 순결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 순결하지 않았으니까 정반대 길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보슬이 딱 막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덩치가 컸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가까이 못 간 게 아니라 본인이 갈 수가 없는 위치였기 때문에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사람 쪽으로 길을 딱 이렇게 열고서 딱 가시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순결을 부릅니다. 순결아. 그때 그러니까 삭개오야 부릅니다. 예, 그랬을 때 그 놀라운 라포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의 닫혔던 마음이 갑자기 열리게 되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 코칭이라는 것,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의 이 코칭 학과는 절대적으로 삭개오의 이 사건처럼 거짓과 다음에 부정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있던 이 사회 또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그의 이름을 한번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긍정의 사건을 일어난 것처럼 저희 사회와 가정 또 교회와 선교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코칭의 문화로 물들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코칭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았습니다. 코칭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 또 코칭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번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코칭학과의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유익한 나눔 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